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에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재챈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세요?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지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조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